자, 드디어 주제가 요 녀석입니다. 텍스트 내용을 보면요. 목적지가 같은 네트워크. 자, 중요한 건 이제 같은입니다. 같은. 자, 목적지가 같은 네트워크에서의 통신 과정.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통신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통신 과정. 자, 파트 1, 2, 3로 제가 네트워크라는 큰 내용을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파트 1의 중점적인 내용은 결국엔 통신 과정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사실은 앞쪽에 뭐 네트워크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IP 어드레스, 그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모델들, 주로 이제 OSI 7 레이어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인캡슐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알아봤었죠. 자, 그러면 물론 이 앞쪽의 내용들이 비단 통신 과정 때문에만 배운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최종 복습을 하면서 저를 이제 파트 1, 2, 3로 나눴잖아요. 네트워크 파트를. 네트워크라는 큰 내용을 세 파트로 쪼갰을 때 파트 1의 가장 큰 주제는 통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신 측 시스템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생성이 되며, 그죠? 그게 어떻게 상대방 시스템을 정확히 찾아가느냐, 그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겠죠. 자, 그런 부분들.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IP 어드레스 뭐 배울 때 서브네팅 부분 같이 연결을 시켜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산 잘해가지고 뭐 값 구해내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라는 이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어떤 통신 가능한 장치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자, 걔네들이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통신 과정이라는 파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볼게요.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 주고받는 과정을 정말 슬로우 비디오로 알아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자, 예를 들면 이제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와 통신을 위해서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인캡슐레이션 설명할 때는 제가 데이터를 생성된다. 뭐 이런 거 부분부터 말씀드렸죠. 그죠? 자, 사실은 컴퓨터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의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자,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단어 아직 확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간략하게 IP 어드레스 파트에서 간략하게 라우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컴퓨터의 라우팅 테이블. 컴퓨터가 본인이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한다. 이 얘기입니다. 앞에 이제 컴퓨터를 붙였다는 얘기는요. 자, 여러분 컴퓨터는 처음에 목적지는 우리 주인님이 정해주는 거죠. 그죠? 컴퓨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 주인님이 목적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핑도 마찬가지고 뭐 웹 접속을 한다. 전부 다 뭐예요? 뭐 구글 간다, 네이버 간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저가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저가 최종적으로 어떤 녀석이랑 통신을 시도해라 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 자, 컴퓨터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컴퓨터의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를 해서 자, 보는 이유는 뭐냐면 네트워크 모델 또 이제 배우시면서 뭐 인캡슐레이션 뭐 또 이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같은 동네 다른 동네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트워크 아이디가 같으면 같은 동네에 있는 녀석이다. 뭐 이런 내용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IP 수업 부분에서. 컴퓨터의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걸 참조를 해서 방금 우리 주인님이 정해준 목적지가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녀석이냐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녀석이냐를 먼저 판단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인님이 목적지를 정해줬다고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생성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알아본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가 돼서 컴퓨터 입장에서 라우팅 테이블, 자기한테 할당된 라우팅 테이블을 어떤 식으로 참조하는지 자, 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지금 타이틀을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목적지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녀석이 목적지다 라고 가정한 시나리오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같은 네트워크라고 판단이 끝난 상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인캡슐레이션. 자, 요거는 얼마 전에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인캡슐레이션 그다지 여러분들이 뭐 까먹지 않았을 거예요. 머릿속에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인캡슐레이션 합니다. 드디어 뭐예요? 7계층부터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만들어져서 하위 계층으로 내려오면서 헤더가 붙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인캡슐레이션 과정을 진행을 하다가 제가 이전 영상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자, 세 번째 ARP 리퀘스트가 나옵니다.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 얘기는 2계층까지 내려옵니다. 그죠? 자, 3계층 PDU가 뭐라고요? 패킷이죠. 까먹으신 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패킷. 자, 그럼 패킷이 2계층으로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2계층으로 내려오고 2계층에다가 붙으면 프레임이 되는 거죠. 프레임이. 물론 이제 푸터까지 포함이 되지만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2계층 헤더에는 뭐예요? 출발지 맥과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붙어야 되죠. 그죠? 특히 목적지를 IP로 정해줬습니다. 그죠? 목적지가 IP로 정해진 상태에서는 그
목적지 IP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는 아직까지 뭐예요? 인캡슐레이션 과정이라는 거는 내 몸에서 데이터가 나간 게 아니죠. 쭉쭉쭉쭉 잘 내려오다가 2계층 헤더에 목적지 맥을 적으려고 하니까 목적지 IP에 해당하는 녀석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상대방, 즉 현재 우리 주인님이 정해준 목적지 IP에 해당하는 그 녀석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오는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 아직까진 낯서시겠지만 ARP라는 프로토콜이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리퀘스트라는 얘기가 요청이라는 얘기니까 뭐겠어요? 인캡슐레이션 하다가 2계층 쪽에 내려왔을 때, 그죠? 2계층에 내려왔을 때 소스 맥 어드레스는 랭카드 주민등록번호니까 자기 거잖아요. 출발지. 자기가 자기 거 적습니다. 자기 맥 어드레스를. 자, 그러나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사실은 모르죠. 퀘스천 마크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 인캡슐레이션 하던 내용, 그죠? 실제 우리 주인님이 명령 내린 내용을 수행을 쭉 하다가 2계층 헤더에 목적지 맥 어드레스 적는 부분에서 막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스탑되고 누가 출동한다는 얘기예요? ARP라는 프로토콜이 이제 출동을 하는 거죠. ARP 프로토콜은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 목적지로 지정된 녀석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오는 역할을 수행하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요청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ARP라는 녀석이 3계층 프로토콜이고 이 녀석이 출동을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하던 일 멈추고 인캡슐레이션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목적지가 1.1.1.2다. 그럼 ARP는 뭐 하는 거냐? 자, 1.1.1.2야. 나한테 빨리 네 맥 어드레스 가르쳐줘 라고 브로드캐스트 기억나시죠? 방송 브로드캐스트 해주는 역할입니다. ARP. 자, 그러면 ARP 자체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럼 ARP가 자기가 할 일을 적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흘려 보내야 되겠죠. 그죠? 드디어 랭카를 통해서 먼저 나간다는 얘기예요. 사실 드디어라는 표현보다는 인캡슐레이션 하다가 스탑됐잖아요. 아직까지 내 몸에서 데이터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ARP가 자기한테 정해진 내용들을 쭉 적은 후에 드디어 ARP 리퀘스트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ARP에 관련된 내용이 나가게 되면 자, 목적지 시스템과 송신자 시스템 요 사이에는 스위치라는 장비가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스위치라는 장비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자, 파트 2의 디바이스에서 스위치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통신 과정을 위해서 스위치에 대한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네트워크 장비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자, 그 부분 간략하게 알아보겠고요. 자, 그럼 스위치에서 처리가 돼서 목적지 컴퓨터로 갔습니다. 즉 1.1.1.2라는 IP를 가진 목적지 컴퓨터한테 갔어요. 그러면 그 받은 녀석은 어떤 요청을 받은 거예요? 첫 요청은 ARP 요청이죠. 1.1.1.2야 네 맥 어드레스가 뭐냐라는 요청을 받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수신지 컴퓨터에서는 뭐 하겠어요? ARP 리플라이라는 거죠. ARP 리플라이 응답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리플라이 응답 주는 거죠. 자, ARP 리플라이를 주게 되겠죠. 자, 그럼 결국에는 ARP 리플라이라는 얘기는 쉽게 풀어보면 뭐예요? 나 1.1.1.2인데 내 맥 어드레스는 BB야 전달해 줍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1.2라는 목적지 IP를 가진 녀석이 응답을 해준 거잖아요. 맥 어드레스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에 몰랐던 내용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최초 송신 시스템에서 여기다가 BB라고 적어서 인캡슐레이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가 내 몸에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답장을 받아서 뭔가 최종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6번 과정도 지금 통신 마무리라고만 적어놨는데 뭐 이 부분도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상태에서 눈에 어떤 익은 내용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인캡슐레이션 그죠? 이런 것들은 좀 눈에 익으실 텐데 아직까지는 뭐 ARP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중에 뭐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직 명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뭐 예를 들면 1번 하나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예요. 아주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만큼 천천히 한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이제 1번부터 해가지고 6번 즉 실제 보내는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최종 답장이 오는 부분까지 어떻게 얘네들끼리 통신이 진행되는지를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내용 때문에 여태까지 힘들게 왔다라는 생각 갖고 임하시면 되겠습니다.